글리코바이옴, 위장관 토탈케어 글리코바이옴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을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많은 곳들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듣게 됐죠.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던 이야기들인데 요즘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2014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0대 유망 미래기술 중 하나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선정되면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인체 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한 사람의 미생물을 쭉 펼쳤을 때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의 또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 1.3배나 많은 것이 우리 몸속의 미생물이고요. 내 몸의 모든 미생물 중에서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체의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생물들을 쫙 펼쳐놓으면 표면적이 테니스장 2개를 펼쳐놓은 그런 면적으로 펼쳐둘 수가 있다고 하고, 무게로 보면 1kg에서 2kg, 1.5kg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장이 우리 인체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장내의 미생물이 하는 일은요, 이렇게 입에서부터 배설하기에 이르기까지 긴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 전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영양소의 분해를 도와서 흡수, 발효시켜서 대사산물을 생성하기도 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하며 장내 점막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런 장내 미생물은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다당류를 장내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켜서 대사산물을 생성하는데, 그 대사산물을 통해서 장 점막세포의 임파구를 자극하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이나 항염,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장내 미생물은요, 예전에는 감염병으로 많은 손상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물정화시설의 발달과 위생시설의 발달, 예방접종이나 항생제 등으로 사용으로 지금은 미생물 감염병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반면에 현대인들의 식습관에 문제가 생겨서 기름지고 설탕이 풍부한 식품 발달로 인해서 대사성 질환이나 소화기 염증성 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무너진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을 이런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비만이나 당뇨, 암,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여러 질병을 보면요,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우리 인체의 오장, 육부, 기관에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은 다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장내 세균의 종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감소되고 염증 관련 유해균이 증가되고 정상 마이크로바이옴과 다른 종 구성을 나타내고 장내 세균 양이 감소돼서 점막이 감소되거나 리키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되어서 장의 염증, 전신의 염증, 뇌의 염증,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데, 이 미생물 전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수렵 채집하던 그 시대에는 장내 세균과 미생물 수도 많고 종류도 많아서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장내 미생물이 그렇게 건강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탄수화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구상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태양이에요, 태양.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태양으로부터 생성이 된다는 거죠. 햇볕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광합성을 하고 이 광합성을 하는 그 식물이 그 탄수화물이 건강한 탄수화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에 이런 포도당과 같은 그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것 외에도 생체 내에서 다른 분자들과 함께 복합체로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글리코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당생물학입니다. 우리 메나테크가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문 분야이기도 하죠. 이 당생물학의 핵심은요,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당사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여기 보면 프로틴, 글리칸, DNA,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당사슬의 일종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동물세포는 당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글리코바이올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당사슬은요, 세포의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보면 독소, 호르몬, 바이러스, 효소, 항체, 세균, 할 것 없이 사람의 눈처럼 인식을 하고 세균 감염이나 암,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감지해서 인식하고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것도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작동시키는 것은 이 세포 표면의 당사실이고,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탄수화물 섭취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예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만나서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당사슬을 구성하는 글리코 영양소 같은 것은 또 이 올리고당류처럼 다당류로 분류가 돼서요,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메나테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식이섬유만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도 식이섬유처럼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수렵 채집인들이 즐겨 먹었던 탄수화물 중에는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도 있었고,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은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서 소장에서 소화 흡수시키고 단순당 형태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지방으로 축적이 됐다가 나중에 쓰이는 거죠. 그런데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지만 그것이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 발효되면서 대사산물인 단세지방산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장관, 그 다음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대사산물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대장에서 이 대사산물인 단세지방산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세트산, 트로피온산, 부티르산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그 대사산물이 면역을 조절하고 항암이나 항염증 효과, 그리고 식욕 감퇴 호르몬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는요, 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식이섬유가 되겠죠. 이 글리코 영양소가 현대인들에게는 왜 부족할까? 첫 번째는요, 일단 과거에 원시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일주일 내내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이 채소,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채소, 과일의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이 첫 번째 필수당 섭취가 부족한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먹기는 먹는데 그 채소와 과일의 재배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햇볕에서 나고 자란 탄수화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런 글리코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인공 햇빛으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기 때문에 적게 먹기도 하지만 영양소가 없는 그냥 단순 당만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식이섬유만 있는 그런 탄수화물만 먹게 되는 게 이제 현대인들의 필수당 섭취가 부족해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의 당사수를 구성하는 당인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먹더라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리코 영양소를 우리가 밥상에서 얻을 수 없다면 식품이나 보조제로 체내에 공급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더 나은 형태로 세포의 당사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해서 면역 조절, 항암, 항염증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유익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주제를 글리코바이옴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장내 미생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입속에 들어온 모든 것이 소화되고 배설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다당류가 풍부한 함량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을 우리는 글리코바이옴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용어는 바로 메나테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글리코 영양소는 식물유래 다당류가 풍부해서 이런 다당류와 마이크로바이옴의 미생물이 만났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리코 영양소와 장내 미생물이 만나서 분해했을 때는 미생물에 의해서 단순당 형태로 세포로 흡수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그걸 발효시켜서 대사산물로 생성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긴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에서 이 분해와 발효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글리코바이옴인가라고 하는 것은 입 위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분해 과정에 의해서 대사산물을 생성해서 새롭게 생겨지는 그 대사산물인 단체지방산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약사님 강의를 들을 때 포스트바이오틱스 얘기를 처음 들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지방산,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모든 면역 기능의 장에서 해주는 중요한 물질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글리코바이옴 시스템은요, 이렇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위 장관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함께 함유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포스트바이오틱스 얘기였던 거고요. 이렇게 글리코바이옴 섭취가 부족하면 건강해야 할 이 미생물의 균형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미생물 종이 감소하면서 장내 점액을 분비하는 미생물이 증가해서 장내 점막의 이 장벽이 붕괴가 돼서 병원균이 침입하게 되고, 또 장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이렇게 유해균이 많이 생기면서 1차 방어막이 붕괴되는 과정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려면 좋은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채소도 많이 먹어야겠지만 현대인들은 채소보다 과일을 더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나 과도한 육류 섭취는 줄이고 좀 더 건강한 식단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우리 장내 환경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글리코바이옴 섭취를 통해서 장내 점막의 장벽을 강화해서 1차 방어막을 잘 지켜주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 몸속에 있는 1.5kg 정도의 미생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한 글리코바이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글리코바이옴 제품군이 우리 메나테크에는요, 이렇게 4가지 기능성 제품이 있고, 여기에 추가를 하나 한다면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모두 함유된 엠브로토스까지 함께 섭취를 하면 너무너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